먼저 좋은 아침 시청자분들이 무척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아침에 살아있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죠. 조영기 씨입니다. 네, 그리고 성의학 박사 강동원 선생님 나오셨고요. 계속해서 유인경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의사 신정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소통 전문가 김미연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역시 저희 조영기 선배님, 저 진짜 말 붙이기도 참 어려운데 몇 년 만에 좋은 아침에 나오신 거죠? 12년을 내가 이걸 했거든요. 근데 관둔 지 지금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침 하면서 가장 기뻤던 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좋았어요. 그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누구나 갈망하잖아요. 좋은 아침을. 그렇죠. 오늘 뭐 사춘기 얘기도 있지만 사춘기도 아침이면 늘 좋은 아침입니다.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 잡는 갱년기라고. 여성의 갱년기는 천재지변이에요. 중년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 갱년기. 왜 이러는 거야? 평생 갱년기로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갱년기를 좀 더 건강하고 현명하게 극복하는 비법은 갱년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까지 제일 지금 심한 점수를 가지신 분은 모두를 놀라게 한 그 결과는 카운트를 뒷골목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갱년기로 생긴 화병과 질환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갱년기 잡는 특급 건강밥상까지. 더 이상 사춘기가 아닌 제2의 전성기로 갱년기를 즐겁게 보내는 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갱년기 여성들 보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진짜 시한폭탄 같잖아요. 이게 맞출 수가 없어요. 도저히 위로 갔다 내려갔다 이런 걸 맞출 수가 없는데 조영기 씨 댁은 어떠세요? 우리 집이 심했죠. 우리 집은 이제 지나갔어요. 네네네. 근데 그래도 조금 잠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여진이 남아있다? 네네네. 잔지는 있는데 처음 그때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저랑 이제 늘상 다툼이 있는 거는 이 온도가 안 맞아서. 맞아요. 나는 계속 더운 사람이고 11월에도 선풍기를 틀어야 돼. 샤워를 하고 나면. 이런 건데 우리 사람은 조금 한 9월만 추석만 지나면 긴팔 입고 뭐 이불부터 두꺼운 걸 덮어야 되는데 나랑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밤에 잘 때 창문을 요만큼 열어놨으면 좋겠는데 꼭 닫아야 되고 이런 게 안 맞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그것도 꼭 창문을 열 때 언제 여냐 하면은 밥상머리 이런 데서 주방에서 그렇지 않아도 슬쩍 이제 공기가 안 좋아서 눈치 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 창문을 꽉 여는 거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변화가 생긴 건데요? 그치. 이러면서 뭐 계란찜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서 뚜껑 이렇게 열어서 딱 놓는데 뚜껑을 이렇게 슬쩍 놓는 게 딱 나는데 딸딸딸딸딸딸딸 이런 소리가 나게 딱 놓으니까 딸딸딸딸딸딸 이러는 뜨거운 거죠? 이런 거야. 상상이 다 되지. 근데 그거를 지금 상태가 나쁘구나 컨디션이 나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잘하다가 지금 나랑 아무 싸운 것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고 그러면 이유가 없으니까 그걸 알고 있어도 왜 그러는 거야? 이랬을 때 한마디 던지면은 번전도 못 뽑는 거야. 그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갔는데 오늘 뭐 무슨 일 있었어? 그것도 아닌데 훌쩍훌쩍 울고 있다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니까 정말 백약이 무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겪었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남성분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또 김대현 씨는 소통 전문가시니까 뭔가 그렇습니다. 방법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 소통 전문가 잡는 갱년기라고. 이게 갱년기가 있을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었다. 이게 왜냐면 그 정도라고. 결혼해서 선생님은 그렇게 보니까 부인 예찬론자의 인꼬라고 그러고 그러시니까요.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라고.
아니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갱년기가 오지 않은 아내도 무서운데 갱년기까지 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게 터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무슨 생각했어요. 아 내가 정말 잘한 일이 그 결혼한 일인데 늘 그 아내의 눈치를 보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 제일 못한 일이 결혼이 아닐까.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욕바지로 사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가지고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게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야, 되게 확 오는 단어들을 막 써주시니까. 갱년기가 오지 않은 아내도 무서운데 갱년기가 오면 뭐야 이건 공포 영화야? 제일 두려우실 것 같아요. 그 왜냐면 말이 아직 되게 남았나 봐요. 아 저는 요즘 정말 뼛속까지 와닿는 말이 그거거든요. 와이프가 기분이 좋으면 저도 기분이 좋은데 제가 기분이 좋을 때 왜 와이프 기분이 안 좋을까? 이게 항상 이해가 안 되는 요즘의 시점인데. 남편이 기분이 좋으면 네. 뭐 갱년기 아니어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아 그냥 꼴뱅이가 저 싫은 사람은 왜 건가? 바깥에 나서 저렇게 신나는 일만 많이 있을까? 네. 그럼 뭐 집안에 뭐 폭탄이 있네 어쩌네 그러고 왜 갑자기 변한 게 아니고요. 예. 그동안은 뭐 정신없이 애 키우고 살림하고 뭐 하느라고 내 기분을 뭐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자체 우리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데다가 뭐 제가 인력으로 노력으로 성경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불교 외운다고. 그다음에 남편들이 왜 아내가 그럴까 하는데 대부분의 요인들은 남편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가장 가까이 보기만 해도 이렇게 훅 뭐 이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영란법만 만들 게 아니라 무슨 갱년기 남편 금지법을 좀 만들어서 안 보고 사는 거예요. 네, 그 기간 동안 좀 잠깐 어디 갔다 와 주시던. 아니 그건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남편이 직장 다니는데 어디를 갔다 와. 월급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아, 그냥 안 보고, 안 그게 보고 살자는 말씀이시죠? 저렇게 얘기하죠? 저렇게 얘기하는 거 같죠? 만약에 또 없잖아. 없고 좀 이제 좀 피해 주느라고 늦게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뭐 친구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어디 나가서 겉돌기만 틈만 나면 겉돈다 그래. 그래서 알짱거리는 게 알짱거리면 비위를 거슬리는 것 같아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거의 장롱처럼 말이지 가구처럼 딱 앉아가지고 협탁처럼 소파 옆에 앉아갖고 쭉 이렇게 텔레비만 보고 있잖아. 아무 얘기도 안 해.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프로야구가 밥 먹여주냐고 맨날 프로야구를 듣고 왜 그 소파 그 자리에만 앉아있냐는 거야. 거기만 꺼졌다는 거지 또. 아니,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은 남편들이 아내 마음을 이렇게 있어야 될 때 없고 없어야 될 때 있고 풀어줘야 될 때 안 풀어주고 안 풀어줘도 되는데 괜히 와서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됐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그 칠곡에 사는 할머니들이 한글 배웠고 쓴 시집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 쓴 시 제목이 영감이에요. 젊을 때는 만날 주막에 앉아 있더니 늙으니까 내 옆에 돌아와 있는 우리 영감. 그러니까 정말 남편 손 그립고 얘기하고 싶고 영화라도 보고 싶을 때는 친구 만나고 뭐 꽃 치러 다니고 뭐 이거 하다가 자기 좀 흐들흐들해지니까 만날 친구 없으니까 집에 근데 엄밀히 들어오면 말하면 지금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사실 저는 갱년기고 이제 3년 지나면 제 와이프가 갱년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나이 정확한 그게 있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45세 전후고요. 네. 여성들은 48세에서 52세예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가 조금 더 일찍 빨리 오는데 다만 남자는 1%씩 변화되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고 여성은 절벽이죠. 뚝 떨어지죠. 그렇죠. 뚝 떨어지죠. 이게 이제 이 태풍이고 지진이란 말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성의 몸 안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극단적인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핍이 되죠.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의지로 해도 안 되고 내 눈앞에 이게 빨간 이 색안경이 끼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 없이 남편 더 미워 보이고 짜증이 나고 우울이 나는데 특히 왜 이렇게 안면 홍조 화끈거림 이런 거 오잖아요. 그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문제도 아니고 미워하는 문제도 사실은 뭐 비교적 잘했으면 좀 더 나은데 이게 내가 열심히 내진 설계를 해도 너무 강한 지진이 오면 이거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왜 화병이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화병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이렇게 가슴 치면서 어머니들 많이 하시는 국제의학 화병. 사전에도 나와 네, 있다면서요. 맞아요. 코리안 화병.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화병이라는 많이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겨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화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울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를 오랫동안 너무 참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정신적인 문제였던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내 몸의 신체적인 영향으로까지 미친 것을 울화병,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긴 이 단어가 1996년도에 미국의 정신의학과에서 학회에서 이 화병을 정식 그 질병 명칭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화병. 네, 영어로도 지금은 질병 명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질병이다라고 의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갱년기를 그냥 아내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배려할 수 있는 폭이 커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갱년기도 하나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이 화병이라는 걸 이제 정확한 진단명으로 이제 다르게 보면 이제 우울증, 분노장애 이런 데 속하는 건데요. 이 우울감이나 분노장애가 사실은 이제 우리 흔히 예전에 얘기하면 시댁,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 이런 걸 심리적인 걸로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갱년기의 이 화병이라는 거는 단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진, 다시 말해서 여성 호르몬의 급감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신체적으로도 힘드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예민한 반응이 좀 더 심각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남편이 아무리 이걸 뭐 설득이나 평소에 조금 더 잘하자 이 돈 봉투 좀 더 내민다고 해결이 안 돼. 그렇지. 한의 쪽에는 그러면 이게 화병이나 이런 거를 체크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집안에서 예. 이 여성들의 양 유두 사이 한가운데 전중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명치 좀 민가요? 네, 명치 약간 밉니다. 그러니까 양 유두 사이 한가운데 그 부위를 꼭 눌러서 통증이 있으면 대부분 화병이 맞습니다. 아, 여기가. 네. 가슴에 뭔가 맺힌 게 있고, 이게 뭔가 해소되지 못하는 기운들이 이 가슴 한가운데에 쌓여서 그게 통증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그 여자만 해당돼요? 아파요? 남자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남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를 눌러서 내가 통증이 있다고 느낀다는 거는 뭔가 쌓인 게 화병이 나한테 있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지금 안 그게 아픈 사람이 아프신 있어요. 거예요? 나도 합병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 뭐 체크만 하는 거예요?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기를 자주 지압을 해주셔서 이렇게 꼭꼭 눌러주는 것도 이거를. 좋겠고요. 이게 한의원에서는 보통 거기 이렇게 사열을 해서 피를 뽑기도 합니다. 엄밀하게는 사실은 이제 우리 신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서양의학 쪽에서 사실 이 안에 흉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흉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기분, 에너지, 심리적인 에너지를 관장하는 신체 조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화가 나면 이제 우리가 호흡이 거칠어져요. 심한 경우에는 왜 공황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가슴이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그 중심점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이제 서양 의학, 한의학에서 각각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좀 조사를 해보면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 갱년기 때를 잘 지내지 못하면 사실은 황혼이혼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그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황혼이혼이 그 정말 억울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니까 이게 남편이 황혼이혼을 당해서 억울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아내의 마음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껍데기하고 산 게 아닌가. 그 껍데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이게 갱년기 때 어떤 잘못된 상처를 주게 되면 이게 좀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춘기가 왜 오는지 모르지만 오잖아요. 근데 사춘기를 잘 지내야 인생이 좀 편안해지듯이 솔직히 갱년기 왜 오는지 모르고 원하는 분은 없지만 이때를 잘 지내야 되니까 이때 남편들이 조금 더 신경을 좀 쓸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저희가 웃고 이러면서 시작했지만 갱년기가 사실 진짜 중요하고 이걸 잘 넘겨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근데 방금 김대현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도 제가 출산하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소홀하게 했을 때 그 상처가 굉장히 길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렇다면요. 평소에 건강할 때는 못 느꼈다가 아플 때 나한테 소홀하게 했던 것이 그 상처가 큰 것처럼 갱년기에 있는 여성들은 일단 아픈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때 소홀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갱년기하고 폐경기라는 말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폐경기는 끝날 패자고요. 갱년기는 다시 고쳤을 갱자입니다. 갱신하다 할 때서 나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갱신하라는 의미다. 예.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단어를 왜 우리나라 선조들이 만들어놨냐 하면,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참고 힘들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왔으니 이제 네 몸을 고쳐서 다시 건강하게 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이 갱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갱년기를 똑바로 내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갱년기로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당연히 뭐 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도 있고 뭐 화병도 다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세대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40대 후반부터 온다 그러면 자식은 한창 대학교 보내고 가르쳐야 되고 돈 들어갈 나이고요. 부모님들 아직 살아계셔서 뭐 정말 간호하거나 간병이거나 아프실 경우가 많죠. 될 나이인데 가장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은 밖에 없잖아요. 저도 친정어머니 10년 동안 치매로 고생하셔서 만 5년을 대소변 다 받아냈는데 그걸 아들을 시키겠어요. 무슨 뭐 사회를 시키겠어요. 뭐 안 하거든요. 딸이거나 며느리거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몸도 삭아가고 있는데 과부하가 이 셋째 너무나 걸릴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남편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거고 가장 해소가 안 되는 거고. 좋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형이니까 나만의 비법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갱년기를 풀어주는. 갱년기 해법 중에 크게 뭐 이렇게 약효가 좋은 건 없어요, 사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뭐 하는데 어디 갔다 왔어? 아우 당신 이뻐 이런 거는 이거는 30대부터 쭉 예뻐 이걸 해오고 맞아요. 이 출퇴근할 때 아유 자기 뽀뽀 안 해주면 나 안 나가 이런 걸 생활화한 남자여야지 그게 가능해. 안 하다가 갑자기 안 하다가 우리 아내가 갱년기인 것 같아 그래서 당신 예뻐 이거 있잖아. 인간이 뭐 영혼 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인근 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꾸 뭐 눈물 짓거나 울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맨 처음에는 그걸 따져 물었어. 왜 울어?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툭 쳐. 그냥 툭 치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왜 그러냐고 이러다가 대꾸를 안 하면 내가 슬슬 올라가잖아 이게. 나도 게이지가. 에이씨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손해나. 그래서 그런 걸 묻지 않고 그래 힘들지. 오히려 어디 아파 병원 가자 이게 아니라 힘들지 그러고선 가만히 어깨를 도닥여 준다든지 멘트가 필요 없어. 멘트 할 말이 없다니까. 그냥 이렇게 뜨는데 꼭 한번 안아줬든지 뭐 요런 것들이 나한테는 주요했지. 뭐 조영기 씨는 좋은 아침 12년을 하시면서 엄청난 학습이 되신 거예요. 노하우가 쌓이신 왜냐하면 그게 좋은 아침에서 배우는 거야. 그럼요.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남편분들이 그 아내분의 갱년기가 솔직히 갱년기가 여성이 자기도 뭐가 이상한지 모르니까 그 간단하게 이제 제가 좀 어떻게 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인터넷에 네네. 좋은 자료가 나왔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하시고 요 말 쓸데없이 말 많이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아내가 말할 때 그냥 소 5마리만 들여놓으시면 돼요. 옳소, 맞소,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러겠어, 영원히 사랑하겠어. 요거 5마리만 들여놓으시면은 그래도 많이 완화될 수는 있다. 사실 근데 갱년기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 이제 여성 갱년기는 맞습니다. 근데 남성 갱년기는 진짜 모르고 이런 것들을 훅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갱년기가 남자는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한 모습을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 형 잘한다!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 나도 지금 그런 마음인데. 이게 아닌데도. 뭐냐 하면 있잖아요.
특히 아들 있는 집이 그래. 예. 아들 있는 집이 아들이 이제 우리 아들 같으면 30, 뭐 이렇게 됐단 말이야. 27, 8 이렇게 아들만 둘이 있는 집인데 그놈하고 라이벌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아들하고요? 그럼 그놈 팔팔하잖아. 팔팔한데 그런 느낌이 또 있고. 아내는 아들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요. 그쪽으로 기울었죠. 예, 기울겠죠. 반찬 각도를 봐도 그쪽으로 몰렸어. 육류가 이쪽은 채식주의로. 난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있고 비싼 걸수록 저쪽에 가 있어. 각이. 그렇죠. 그런 거가 와요. 근데 어쩌지도 못해. 남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러잖아. 우리가 잼통 같은 거 이게 당도가 있으니까 이게 안 따지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아내가 아들을 보고 야 이거 좀 따봐라. 이럴 때 야야야 이거 갖고 와. 이걸 한번 해보거든. 안 되거든. 안 되거든. 안 되는데 아들이 하면 훅 걸거든. 자식아 아빠가 그 반쯤 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옛날엔 열었던데 못 열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로 성적으로도 뭐 기능이 저하되는 것 같다. 이런데 남자는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야 난 요즘 영 시원치 않은 것 같아. 이런데 한 친구가 너는 야 등산 다녀만 나는 끄떡 없지 않니?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친구가 나도 원래 기운이 없었는데 그걸 싹 숨기고 라이벌 의식으로 그래 너도 그러냐? 나도 끄떡 없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남자의 승리가. 그러니까 계속 강한 척만 하는데 속으로는 골아 있는 거지. 그래. 그럼 실제 약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이러고 안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은 정년퇴직했지만 기자 시절에 갱년기 남성들에 관련된 취재를 했는데 성기능이 저하됐다. 아이고 이거 좀 이게 많이 저하되시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남성이 거의 사형 선고에 맞먹는 거라는 거예요. 넌 더 이상 수컷이 아니야. 뭐 남자가 이런 아니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예. 얘기하는 근데 우리는 아유 뭐 늙으셨어요 어째요 그래도 뭐 그냥 괜찮고 사회적으로 이미 여성들은 갱년기가 있고 중년에 이런 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친구들끼리 만나고 나 얼굴 땀나지 어떡하니 그럼 뭐 약 먹어봐 권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남성들은 조영기 씨 말씀대로 본인이 안 되더라도 가서 난 끄떡 없어. 그럼 비뇨기과 같은 데 가서 가짜로 체크한다니까 건강 체크를 가짜로 해.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비뇨기과를 가라고 아내가 얘기하면 안 가. 내가 남 모르는 사람한테 암만 의사라도 뭔가 그런 결점을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럼요. 그거는 근데 그런 그게 거 있죠. 외형적인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위축감을 갖고 온다라는 거죠. 그 저기 남성 갱년기 시간이니까 남성이 얘기하기에 좀 가만 좀 계세요. 그게 뭐 성기능 심리적 이거는 둘째치고 이게 이제 남자가 갱년기 오니까 제가 제일 심한 위협을 느끼는 게 뭐냐면 얼어 죽겠어요. 왜냐면 이게 아내는 막 온도가 올라가고 저는 막 내려가니까 그리고 또 자기는 핑계김에 이렇게 뭐 돈 절약한다고 이게 난방을 내리는데 집에서 겨울에 이게 내 돈으로 쓰는데도 내가 난방을 줄이면서 이게 덜덜덜 떨려고 그러면은 진짜 성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남성 경향이가 오면은 얼어 죽겠다.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실제 저렇게 추운가요? 네, 흔히들 이제 제일 쉬운 표현으로 의사들은 병든 닭이 된다고 그럽니다. 슬픈 표현이네요. 너무 심한 표현. 그러면 뭐 앞으로 뭐 장래 희망이 병든다는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장래 희망 뭐가 될 거 아니? 병든 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 2%가 아침 프로인 게 다행인데 예. 사실은 저녁 9시 뉴스 보면 알아요. 9시 뉴스쯤 할 때 되면 남편들이 이렇게 조세요. 그러더라고요. 자야 할 장소에선 잠이 안 오고 침대에서 잠이 안 오고 자지 않아도 될 장소에서만 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이제 할아버지들 보면 이렇게 몸뚱아리 이티 스타일. 예, 이티 스타일. 그렇죠. 그래서 성기능도 떨어지고 이게 전형적인 남성의 갱년기의 특징들이죠. 본인 자체가 좀 갱년기다라는 걸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신체를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저희가 녹화 전에 대기실에서 예. 갱년기 자가 진단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한번 직접 체크를 해봤거든요. 혹시 나도 갱년기가 아닐까? 그 어떤 때보다 진지하게 갱년기 증후군을 체크해보는 출연자들. 과연 출연자들의 갱년기 자가진단 결과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남성 갱년기는 이제 우리
이 조영 씨처럼 이렇게 다르게 체크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체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남성 갱년기 자가 진단법을 줬는데 우리 강동구 박사가 1번이 뭔지 알아요? 최근 성욕이 줄었다. 아니 잔잔히 때부터 날려야지 카운터부터 날리니까 이거 체크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중요한 항목인데 이 내용대로 보면 10가지 항목 중에 7가지 항목은 그나마 어느 정도 점수를 가지는 거고요. 1번, 7번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남성 갱년기로 보는 게 옳고 나머지 항목들은 3가지 항목 이상이면 좀 있다. 7가지 항목 이상이면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 남자 출연자들이 여기 지금 4명인데. 네네. 예. 결과를 좀 받아보셨어요? 아니, 근데 그 전에 다들 정말 손 얹고 솔직하게 체크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진짜 솔직하게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아직 사실 갱년기랑은 안 좀 나이라는 건 아니죠. 이제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솔직하게 했는데 환 선배부터는 좀 이제 좀 거짓말을 했어요. 나도 근데 전 진짜 저 손에 얹고 저도 똑바로 수염이 공개하는 거예요? 선생님 먼저 시원하게 한번 뭘 또 이렇게 이름까지 기동하면서 시원하게 하려고 1번, 7번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 예, 제일 지금 심한 점수를 가지신 분은 죄송합니다만 김대현 선생님. 여보 원샷 받았다. 예, 안타깝게도 우리 저희 MC 두 분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경계에서 점수상으로는 조영기 씨가 4점으로 제일 낮으세요. 가면을 쓰신 거죠? 아, 왜 그런 거 거짓말하고 그래요. 방송에서 오랜만에 하세요. 방송에 거짓말해요. 너무 체크를 하네. 근데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체크리스트고 실제로 남성 갱년기의 제일 중요한 지표가 바로 혈중 남성 호르몬의 농도거든요. 피검사. 예, 피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 수치. 그렇죠. 예, 남성 호르몬을 체크하는 거죠. 자, 그럼 여성으로 넘어갈까요? 예. 여성들은 어땠나요? 네, 여성 같은 경우 11가지 항목인데 이제 쿠퍼만 지수라고 그럽니다. 이 쭉 11가지 항목을 0점에서 3점까지 없다에서부터 심각하다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조금 복잡한 거는 1번 항목은 예, 가중치가 4점이에요. 1번. 홍조, 얼굴 화끈거리기. 그래. 이거 있으면 곱하기 4배입니다. 예.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확실한 것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이 방송에서 계시는 분들은 갱년기까지는 안 오셨어요. 여성분들 3분. 뭐 MC니까 이제 총대를 매셔야 되는데 네, 제가 문제인가요? 김지현 씨가 점수가 갱년기까지는 아닌데 오, 제가 좀 약간 예, 문제인가요? 15점까지는 안 돼요. 한 12점 정도예요. 제가 요 중에서 제일 어릴 텐데 저한테 네, 제일 점수 문제가 높아요. 있고. 야, 근데 조금 충격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MC 셋이 가장 어린데 저희가 다 갱년기 선상에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런 걸 뭐 가을 했었어. 아니 젊은데도 그래? 저희가 좀 특별하게 이상한 건 아니죠. 젊은 나이에도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가 통계적으로 사실 이 폐경을 하는 연령이 여성을 기준으로 49.8세 이렇게 50세를 전후해서 나타났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바뀐 게 48.7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적인 환경,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신체 나이는 아니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갱년기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 폐경을 폐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완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 했다, 잘했다, 끝까지 왔다 이 이야기를 했다. 네, 숙제 다 했다 이렇게 토닥토닥 그려주는 거니까 이 폐경이라든지 갱년기라든지 혹은 내가 이런 증상이 예상외로 이른 시기에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 몸을 잘 살펴보시고 건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기는 시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몸은 조금 갱년기에 향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남편이 좀 집에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게 꼴 보기 싫다 이 정도는 아니긴 해요. 근데 아까 조영기 씨 말씀대로 30대, 40대부터 당신 이뻐, 나 잘 갔다 올게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하고 되면 이 인간이 사고를 쳤나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되거든요. 남자들도 요새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전화기 다 모아놓고 회식할 때 가장 먼저
먼저 부인이 전화 건 사람이 술값 다 내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여성들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괜찮네요. 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대는 거 반갑지가 하나도 않아요. 아, 참. 그게 이제 사실 뭐 남편 전화가 짜증이 나신다 그러면 한 가지 뭐 약간 약한 방법은 하나 있긴 한데 그 보통 그 아내들 보면은 뭐 신혼 때나 젊었을 때는 뭐 왕자님 뭐 이렇게 쓰잖아요. 아, 전화 올 때. 네, 그러다가 이제 맨 나중에 가면 그놈 뭐 이렇게 하는데 웬수. 그러지 마시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요즘 그 인기 있는 그 저 남자 탤런트들 뭐 송중기나 박보검이나 이렇게 사진을 저장해 놓으시면 그 뜨는 순간에도 흠칫 놀라면서 약간 좀 호르몬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좀 좋을 것 더 하나요, 더 하나요. 안 될까? 박보검으로 떴는데 막 하지 마요, 하지 걸쭉하게 마요. 전화 받으면.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무슨 죄예요, 송중기 씨랑 원빈 씨가. 약간 다른 방법도 있어요. 왜 우라 같은 게 더 많이 생기고 분노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그건 또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몸에 굉장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레벨을 끌어올려요. 맞아요. 이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혈관 수축되고 고혈압, 각종 심장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콜티졸로 넘어가는 걸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콜티졸을 잡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이완 호흡법이라 해서 478 호흡법이에요. 478? 네, 478 호흡이 어떤 거냐면 4초 동안 아주 천천히 코로, 입 말고 코로, 네. 코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7초, 이거 좀 힘듭니다, 처음에. 7초를 멈춥니다. 네, 그 다음 8초를 입을 벌리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힘드시죠, 그죠? 자, 이게 처음에는 의학적으로 쉽지 않아요. 쉽지 생각보다 않아요. 힘들다. 이게 처음에 이거 하다가 이거 하는 것도 힘들어서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열이 얘기하는데 확 오르는데 전 되게 안정되는 느낌인데. 난 순간 빈혈이 왔어. 저도 약간 어지러워요. 네, 처음에 좀 힘든데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밝혀졌냐면 불면증의 효과가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자기 전에 처음을 이제 이걸 해보면 네. 불편해서 더 못 주무세요. 예, 다만 습관이 좀 되고 나면 불면증에도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져 있고 전반적인 스트레스나 이완에 굉장히 좋은 호흡법이 478 호흡법입니다. 방금 강동 박사님께서 그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열 몇 가지의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참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라고 하거든요. 괴로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 불면증을 아주 심하게 겪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10시간 정도를 주무시는데 그것도 숙면을 못 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5시, 6시까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다가 동이 트는 것을 보고 잠깐 잠들었는가 싶은데 한두 시간 정도만 자고 이제 이 잠을 깨게 되고 그 증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이 식탁 옆에 조그마한 아이가 앉아있는 이 환영이 보이기도 하고 뭔가 귀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까지도 호소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불면증이 있을 때 한방에서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동의보감에는 안식향이라고 적혀 있는 약재이기는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황칠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인삼나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안식향을 이렇게 이 방 안에 공기 가득히 이렇게 해놓고 호흡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약대상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귀 뒤에 보면 네. 귀 뒤에 귓볼이 끝나는 데에서 이 그 귀 뒤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네. 안면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거든요. 네.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한다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이 안면혈을 양쪽을 지그시 눌러주시는 것도 주무시기 전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눈이 좀 방법이 아파요. 되겠습니다. 아까 왜 토닥토닥 해줬더니 풀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조영희 씨 같은 경우. 그런 작은 스킨십 같은 건 좀 괜찮지 않아요? 이 스킨십에 이것도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선소통 후 스킨십이다. 그래서 평소에 계속 좀 좋은 말 좀 던지고 저희는 이제 그 소통을 워낙 잘하는데 저희는 뭐 사실 부부끼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하냐면 이제 좀 뻥을 많이 칩니다. 평소에 던져야 돼. 평소에 어느 날 이렇게 집사람이 이렇게 집에 들어와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운동하고 들어오면은 여보 예쁘게 하고 다니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로맨틱한 하얀 그러면 집사람이 정말? 근데 문제는 그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왜 하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오고 가는 뻥을 좀 치면서 마사지하고 스킨십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한두 번 해서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하시면 아내도 마음이 열릴 거다. 네네. 부부관계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예. 혼자이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이렇게 몸을 좀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원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먹어야 된다는 얘기. 네, 대표적으로 비타민 6를 권해드리는데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육류에 좀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고 트리프판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치즈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우유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데 많이 제가 함유가 좋아하는 되어져 거예요. 있습니다. 네. 그 삼겹살 먹으면 그렇게 행복해지는 이유가 제가 식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애 자체가 이렇게 훌륭한 애였군요. 그렇죠. 네. 몸 안에 아니 들어갔을 요즘 그거 때 핫하잖아요. 네. 고지방 저탄수화물 맞아요. 체중도 많이 오해. 빼고 네. 신도 좋아졌다. 실제로 이게 뭐 그 콜레스테롤 수치 높이지 않으려고 육류를 피하시는 갱년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갱년기 때 육류가 필요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이 콜레스테롤 우리 굉장히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된 것이지. 네. 지금 얘기의 주제가 되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최초의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네. 참 좋지만 육류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네. 다른 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못 드시는 채식주의자들한테 분들도 권하고 있을 싶은 거 테니까. 없나요? 그렇죠. 예. 육류 외에도 출산하고 나면 많이 먹었던 거 미역국. 아시죠? 네. 예. 이 미역을 통해서 몸 안에 있는 그런 열기를 좀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우리가 화병이 뭔가 뭉치고 딱딱하게 굳어서 이게 병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미역의 가장 큰 특성은 몸 안에 뭔가 기운이 막혀 있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미역으로 건강을 챙겨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영양학적으로도 보면 철분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요즘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에도 제철로 또 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석류. 네. 석류가 9월에서 가을에. 12월에 이 석류를 채취하니까 지금이 제철입니다. 저도 그 시골에서 컸는데 클 때 이맘때쯤 되면 저희 엄마가 석류를 따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류는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번영의 열매다 이렇게 이름을 할 만큼 다산의 상징으로 그 석류알을 사용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터키 같은데 이렇게 혹시 지중해 연안 이렇게 여행하신 분들은 주변에 아마 이렇게 길거리에서 석류 파시는 분들을 간혹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가 석류라고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석류가 사실은 부부 금술을 좋게 하는데 좋은 과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내 경험치로. 왜요? 당신이 석류 사왔어. 이거 먹어. 석류가 생각보다 먹기가 굉장히 나빠요. 시기가 또 그거를 알갱이만 바르기가 굉장히 생선 가시 바르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렇게 아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껍질이 두꺼워서. 그 요 껍질을 벗기면 여기 딱 이렇게 구슬처럼 있잖아? 그걸 이렇게 손으로 털털털털털 털어내면 또 한 커플을 이렇게 벗겨서 털털 털어 깨끗이 털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 청어를 가시를 발라주듯 남편이 아내 먹을 석류를 이렇게 이거 내가 해줄게. 손은 엉망인데도 이걸 발라주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한번 애쓰면 생색이 그렇게 나. 그 접시에만 이렇게 해주면 먹기가 좋잖아. 이걸 해놔도 이거 딱 그냥 주는 먹기가 귀찮아서 안 먹을 때 많아요 여자들도. 그 멘트도 필요 없잖아. 그래. 행복이지. 맛있어? 그러면서 맛있어? 한 개만 먹을게. 한 개만 딱. 되게 로맨티스트. 아니 됐어 자기 많이 먹어. 말씀은 안 석류 하지만 좋다. 석류네. 사랑꾼이야, 로맨티스트네. 굉장히 아주 형님 훌륭하게. 근데 그 석류 때문에 저는 욕 한 번 먹고 엄청 싸웠는데. 왜? 아니 오늘 집에 들어갔더니 뜬금없이 석류가 있었어. 야 이거 석류가 뭐 먹었더니 그걸 왜 당신이 먹냐고 해서 있어서 먹었어. 근데 그게 갱년기 때문에 산 거. 그러면 그 김대현 소장은 소통 그 사무실 있잖아. 그걸 나한테 넘겨. 그래야 되겠어요. 거꾸로 배워가네. 근데
실제로도 석류 네.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이렇게 부분 흡수를 좋게 하는 갱년기 완화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석류 대략 한 1kg 정도의 식물성 파이토에스트로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대략 한 17mg 정도가 함유가 되어져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거 외에도 우리 몸에 꼭 필요로 하는 각종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이 함유가 되어 근데 있는 뭐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양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들어오지도 않고요. 동서양의 대표적인 미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터키 여자분들 클레오파트라하고 양귀비가 매일 이 반쪽씩 쪼개서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왜 이쁜 여자가 먹었다면 다 먹고 싶잖아요. 역사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뭐 부작용은 없고요. 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의 특성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 40세에서 60세의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 석류를 섭취를 하게 해서 8주 정도의 인체 실험을 적용을 해보면 대략 4주 정도가 지나면 안면 홍조라든지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나는 것을 불면증이라든지 관절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쿠퍼만의 11가지 지수가 개선이 완화가 됐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좋네요. 네네. 뭐 골다공증에도 좋다고. 갱년기가 됐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호소하게 되고 또 어머님들이 신경 쓰게 되는 게 이 관절염과 골다공증이거든요. 뼈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뼈가 급속도로 완화가 약해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 골다공증을 개선하거나 관절염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석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그 오해를 하신 부분은 이 갱년기에 좋다는 석류는 저도 사실은 제법 먹어요. 제법 먹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남성들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네, 가볍게 먹게 된 건 괜찮아요. 좋은데 너무 가볍게 먹어서 이 여성 호르몬들이 오히려 남성의 전립선암의 발생을 좀 억제한다는 좋은 연구도 있긴 해요. 다만 그 반대로 남성에게는 안 그래도 지금 갱년기라서 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 호르몬이 너무 과하게 들어갈 때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꽃꽂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어쨌든 석류 자체가 암까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터키에서는 실제로 이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석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섭취하지 않는 이 5가지의 색깔 푸드 중에 붉은색을 가장 섭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석류가 이 붉은색의 굉장히 그 탐스러운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석류는 폴리페놀이라든지 알레그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활성산소를 좀 억제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조영기 형님이 그 이렇게 하나하나 까줬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석류의 그 효능을 좀 더 배가할 수 있는 부부간의 소통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진짜. 뭐 소통보다 더 중요한 회사 안 뺏기시려고 노력하시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석류 자체가 여자는 물론 남자도 굉장히 좋다는 걸 들었는데 갱년기에 시달리는 중년들을 위한 호르몬 밥상을 우리 또 신정혜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은 그 암의 갱년기가 사라진다 이 얘기입니까? 저는 지금 하우키를 뒷골목으로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마치 여행 가듯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2번 먹으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맛. 중년 여성의 행복을 되찾아주고 갱년기 화병을 잡아주는 기적의 밥상은 부드럽고 맛있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아우, 페르시아 양탄자를 갱년기 고민은 이제 그만. 화병을 날려버리는 천연 치료제 밥상이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뭐 말씀하셨던 재료도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밥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요리는 석류 소스를 곁들인 허브 돼지고기 스테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테이크하고는 다르고요. 특별히 이게 돼지고기하고 가지가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것이 네. 가지는 폴리페놀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져 있고 식이섬유도 많고 근데 이 돼지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가지는 식물이다 보니까 단백질
단백질이 좀 부족해지기가 쉬운데 상대적으로 이제 단백질을 좀 보충해 줄 수가 있고 네네. 석류는 폴리페놀이라든지 알레그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질 때 섭취하시면 갱년기 때 좀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네. 가을 석류가 좋다고 또 했으니까 네. 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어때요? 목살 스테이크는 자주 먹는데 네. 석류 소스가 들어간 스테이크 처음 훨씬 더 먹어보거든요. 부드럽죠. 그러니까 훨씬 이거는 부드럽고 맛있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예. 고기가 느끼해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석류 소스 때문에 이렇게 계속 침이 고이면서 아무래도 감칠맛이 더해진 게 분명인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아유 페르시아 양탄자를 타. 저는 지금 하우크의 뒷골목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석류 소스를 꼭 돼지고기 스테이크만이 아니라 소고기나 닭고기에도 네, 육류에 적극적으로 육류에는 다 어울릴 것 활용하셔도, 같아요. 네, 네. 괜찮을 것 굉장히 같고요. 상큼해지네. 느끼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또 네.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일반 수제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석류 농축액을 넣어서 반죽을 한 바지락 석류 수제비거든요. 애초에 반죽을 하실 때. 네, 그래서 갱년기 때 또 드셔도 좋겠고, 근데 이제 이 철분을 좀 보충해 주는데 바지락이 또 도움이 되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야, 이거. 묘하네. 아니, 그럼 이게 국물이 석류가 예. 밀가루 특유의 밀가루 냄새를 잡네. 그죠? 밀가루 냄새가 이렇게 수제비 같은 경우는 거의 밀가루로 하기 때문에 밀가루 맞아요.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확 잡히네. 저는 그래서 수제비 조금 못 먹을 때 있거든요. 밀가루 그럴 때 텁텁하고 있죠. 밀가루 맛 때문에. 근데 전혀 그걸 못 느끼겠어요. 이 갱년기 완화 세 번째 밥상인데요. 네. 이 석류를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많이 못 먹겠다. 근데 하루에 충분한 양을 먹으려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 석류 젤리에다가 조랭이 떡하고 과일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석류 이게 허니 이게 석류 젤리예요? 네, 맞습니다. 난 건진 줄 알았어요. 석류 젤리. 그러니까 하루에 충분한 양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과일로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젤리를 만들어서 드셔도 도움이 돼요. 야, 이거는 애기들도 좋아하겠네요. 아니, 보라색 묵이 왜 들어가 있나 했는데. 조랭이 떡이구나. 조랭이 옆에 떡에. 조랭이 떡에. 되게 맛있어요. 그렇게 달지도 않고 네, 적절한 석류 맛이 나지만 촉감이 되게 부드러워서 치아 약하신 분도 걱정할 거 없고요. 그야말로 젤리네. 네, 진짜 딱 젤리예요. 아주 특별히 달지도 않고 석류 음료 있잖아요. 그거 마실 때 나는 그 느낌의 그 맛, 딱 그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애기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난 젤리 넣었다고 그래서 약간 왜 그 그래, 젤리는 그래. 어쨌든 좀 음식은 싫어하잖아. 아니잖아요. 근데 잘 섞이는데요. 이 조합도 괜찮아요. 이 조합이 지금 석류도 들어왔지만요. 또 역시 갱년기에는 견과류, 씹히는 게 잣, 있네요. 고두 이런 것들이요.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먹으면 그 아내의 갱년기가 사라진다 이 얘기입니까? 네. 도움은 된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한번 요리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 이렇게 만드는데도 우리가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그걸 딸이 가리지 않고.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많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도 이 석류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근데 그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게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혈액 중에 이게 다 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세포에 있는 그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기에 그렇게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이 샐러드? 네, 샐러드 같아 보이죠. 근데 네. 사실은 요 안에 뒤적여 보면 미역이 숨어 있습니다. 딸렸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섭취 안 하는 게 빨간색 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마토는 이제 빨간색 과일의 대표격인데 라이코펜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고 비타민 A라든지 셀레늄도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고요. 자주 붓는다 하시는 분들은 칼륨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예, 많이 드시면 좋겠고 평소에 빈혈이 있다든지 출산 후라든지 이런 여성들이 미역하고 이렇게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난 무엇보다도 오늘 나온 음식들이 보니까 만들기가 그렇게 힘든 음식이 아니야. 네, 네. 다 쉬워요. 쉽게 금방금방 만들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서 네. 저 아내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냥 괜한 맛있기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해주실 거예요? 아니 조금 피곤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너무 쉬운 요리들이. 아니 오늘 제목이 형기가 달라졌어요. 아니 근데 맛도 있는데 더욱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붉은 구슬 같은 석류가 들어가니까 색깔과 그 분위기가 배합이 좋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보는 맛, 예뻐요. 맛보는 맛, 향기 다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요리들일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석류를 좀 다시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좋은 석류를 훔쳐 먹었으니 내가 욕 먹어도 싸죠. 아이고. 싸죠. 네, 우리 건강을 챙겨주신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수제비부터 부드러운 목살 스테이크까지 먹을수록 행복해지는 기적의 갱년기 극복 밥상으로 중년 부부의 건강을 지키세요. 오늘은 부부가 사실 함께 나이 들어가는데 이유를 알 수 없게 서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유인경 기자님 어떠셨나요? 80대, 70대, 80대 여성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나이가 가장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많은 분들이 50대가 제일 아름답고 황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경기를 무사히 갱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나만 앓고 지나가는 특별한 죄나 병이 아니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시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보냈을 수 있다라는 것. 예. 사춘기도 내 인생이고 갱년기도 내 인생이고 그 내 인생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때 서로 배우자가 서로 조금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보 사랑해. 그렇죠. 신문 보니까 남편 노년 3계명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아내에게 5분 이상 말 걸지 마라. 아내의 행적을 묻지 마라. 오늘 먹을 음식에 대해서 묻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남남으로 살자는 얘기라고. 룸메이트. 자꾸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아니라 아내의 얘기를 20분을 듣는데 네. 굉장히 힘들어. 그래도 그걸 꾹 참고 5분 이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중간에 그랬어? 20분의 아내 얘기를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박자를 넣어주면서 들어라. 그다음에 행적을 묻지 마라가 아니라 어딜 갔으면은 밤에 늦게 들어오면은 아무 티 내지 않고 아파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다가 깜짝 놀랐지. 당신 여기 웬일이야? 밤이 요즘 엄한데 어떻게 할 줄 알아? 이렇게 쓱 해주는 행동으로 해야 되고 메뉴를 묻지 말고 어디 가서 저기 맛있는 거 있으면 당신 생각해서 사왔어. 만들진 못해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동으로 행하지 않고 묻지 마라 뭐해라고 말도 안 하고 살 거야? 그렇죠. 행하지 않으면 점수를 못 따요. 선생님, 우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만 와서 5분씩 강의 좀 해주세요. 요런 것들이 한 3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 그게 내가 갱년기가 오면서 사람이 남자가 감성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조영희 씨의 더 멋진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갱년기에 대해서 저도 좀 마음가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보내세요.